계속 코로나 바이러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사망자가 170명이 넘었고, 그리고 확진자가 8,000명이 넘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어제까지만 해도 4명이었다가 2명이 더 늘어났다라고 그랬죠. 이제는 이제 정말 제일 중요한 시점을 이렇게 우리나라는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중국은 뭐 이렇게 걷잡을 수가 없는 것 같고, 우리나라는 그렇죠. 이번에 정부에서 어제 그 전세기를 보내가지고 밤 비행기를 타고 새벽에 도착을 했어요. 보내려고 하는 시간보다 좀 지연돼서 보냈고, 본래 한 2대, 3대, 몇 대 보내려고 했는데 그것도 잘 안 돼서 더 보내지 못하고 그런 것 같더라고요. 이 전세기로 이렇게 본국 자국의 이제 국민들을 데리고 간 나라는 미국하고 일본밖에 없어요. 미국하고 일본은 이제 아주 발빠르게 대응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일본은 데리고 왔는데 격리 수용하지 않고 자가 격리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다 보냈다라고 그렇게 해요. 그래 호텔에서 묵거나 집에서 묵거나 뭐 그렇게 하고 있다고 그러죠. 우리가 왜 지연됐나라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게 우리가 너무 설레발이를 쳤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세기 보낼 거야. 중국에 전세기 보내가지고 우한의 시민들을 우리 자국민들을 데려올 거야. 전국적으로 너무 언론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도 죽겠는데 저 한국이란 조그만 나라가 말이야. 우리를 뭐 보듯이 이상하게 보고 그렇게 해서 전세기를 보낸다 마낸다 이렇게 조용히 사실은 했으면 좋은데, 그죠? 알리지 않고 그렇게 크게 알리지 않고 우한 시민들 이렇게 해서 또 비행기도 밤에 떴다가 새벽에 이렇게 하는 오늘 이번처럼 하는 것처럼 낮에 가가지고 대낮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용히 이렇게 하면 좀 더 외교적으로 낫지 않았겠나. 급한 마음에 정부에서는 잘해보려고 우리 국민들 안심시키려고 그렇게 했지만 사실은 그렇게 해서 좀 문제가 되는 것이 그런 거잖아요. 또 역시 진천 뭐 이렇게 아산 이쪽 지역에 또 마찬가지고 때로는 이제 조용조용하게 진행하는 것이 더 나았지 않나.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아? 그런 일이 생길지. 우리 빨리 해서 빨리 하는 게 더 낫지. 이런 생각에 급한 마음에 한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런 일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어떻게 진행할 때 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빈틈없이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걸 치밀하게 해? 그거 잘 안 되잖아. 그 연습을 또 하고 막 해야 되는데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진천, 아산 이쪽의 사람들은 또 이렇게 우리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울산으로 그게 이렇게 우리 옆 동네로 와. 저 성안동 넘어 내대 쪽으로 이렇게 그걸 사람들이 격리 수용 온다면 받아들일까? 우리도 농성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 또 이게 이제 이 우한 폐렴 신종 코로나가 일찌감치 중국에서는 이렇게 아예 이렇게 포기 선언처럼 아예 우한이란 도시를 아예 봉쇄를 했잖아요. 이건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봉쇄를 한다라는 게 봉쇄라는 게 꼭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봉쇄할 수 있는 도시를 봉쇄해야지. 울산은 봉쇄하기가 쉬워. 울산은 이쪽 동쪽 끝에 있잖아요. 저 고속도로 막고 이 도로 몇 개만 막으면 울산은 봉쇄가 가능해요. 물론 뭐 배 타고 해경이 있으니까. 울산은 봉쇄가 좀 이렇게 다른 지역보다 뭐 대전이나 대구 이런 쪽보다 좀 쉽죠, 그죠? 우리가 산을 타고 가진 않을 거 아니야. 근데 우한 지역은 안 그래요. 우한 지역은 인구도 많을 뿐더러 교통의 요지고 사통팔달한 곳이거든요. 그러니 우한을 그렇게 빨리 봉쇄한 것은
이거 중국 정부에서 이거는 정말 대단한 선언이 야 이거 너무 큰 사건이다. 우리 이거 안 할 거야. 너무 세게 간 것이 오히려 더 공포심을 불러일으켜서 오죽하면 정부에서 이렇게 우한 이렇게 봉쇄령까지 내렸을까 그런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들까지도 지금 굉장히 이렇게 큰 공포심에 이제 밀려 들어오고 있죠. 또 너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요. 사스보다는 사망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스는 거의 10%에 가까울 만큼 사망률이었는데 이거는 2.5% 그보단 더 되는 것 같아. 왜냐하면 지금 이제 8,000명 넘게 확진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럼 벌써 이렇게 치료되는 사람도 있어야 되잖아. 확진을 받았어도 치료되는 사람이 200명이 되지 않아요. 100 몇십 명밖에 안 돼. 돌아간 사람이 치료돼가지고. 그럼 아직도 중환자가 1,000 몇백 명이라잖아. 그러니까 계속 하루에 30명씩 계속 지금 죽어나가고 있거든요. 처음에는 17명, 그 다음에 40명, 그 다음에 56명, 그 다음에 뭐 80명 하더니 100명 넘고 150명 되고 지금 180, 100, 뭐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쫙 이제 죽는 사람도 수치가 높아지고 확진자도 높아지는데 확진자가 많으면 낫는 사람도 좀 많아야 되는데 낫는 사람이 지금 별로 없는 것은 좀 걱정이 많이 되기는 해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그 나라의 시민들의 어떤 민주적 의식을 우리가 민주적 의식의 척도를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아니 전염에 되는 것에 대해서 그 나라마다 얼마나 대응을 잘하느냐는 정부가 일단 제일 중요하겠죠. 정부가 어떤 대응을 하느냐. 중국에도 일찍부터 코로나인 줄 알았으면 빨리빨리 대응을 했었으면 정부에서 됐는데 그게 아니라잖아. 우한시장이 인터뷰를 했는데 왜 우한시에서 빨리 대응하지 않았냐 했더니 일단은 역사적 죄를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겠다고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라고 하더니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질병하고 전염병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라고. 제 소관이 아니고 다른 줄이 있어요. 다른 라인이 있어요.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장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전염병에 대해서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라고. 그 말은 다른 줄이 있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충격을 주고 그랬는데요. 역시 이렇게 독재국가, 공산국가의 이제 커다란 문제점이 뭐 이렇게 계획경제에서 한 번에 샥 되는 것도 있지만 뒤에서 시시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지금 중국에서 발표되는 것들 수치도 안 믿는 사람이 많아. 뭐 8천 몇 명이 확진자다 이것도 안 믿고 사망이 170명이다라 안 믿잖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몇만 명 죽었다라는 사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계속 유튜브에 막 올라오고 막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것이죠. 이렇게 내가 좀 감염이 된 것 같아. 내가 좀 폐렴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자중하고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 의식이 발달되지 않으면 막 돌아다니는 게 문제잖아요. 지금 6번째 환자 감염자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 우한도 안 갔다 왔다 하잖아. 그냥 3번째 환자하고 같이 밥을 먹었대. 밥을 먹고 전염이 된 거예요. 6번째 우리나라 중국도 안 갔다 왔는데. 그러니까 이 3번째 환자는 시내도 많이 돌아다녔대. 그 접촉한 사람이 90명이 넘는데 이게 그 90명이 또 다른 사람을 또 만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3번째 환자는 어쨌든 내가 우한에 갔다 왔다면 그러면 스스로 될 수 있으면 이렇게 사람하고 접촉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감기에 걸렸다고 생각을 하면 그냥 집에서 칩거하고 그냥 집에 감기 걸렸다고 생각하면 될 수 있으면 외부 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제일 좋고 집에서도 마스크 쓰고 가족과 대화를 피하고
그냥 혼자 방콕하고 계란 후라이를만 해먹고 이제 그것이 지금 현재 이렇게 전염병을 대처하는 그러니까 좀 건강한 사람이야 뭐 그냥 이제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좀 감기 폐렴 증상이 좀 있는 분들은 좀 그래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되는데 그 좀 우한 갔다 온 사람도 나는 괜찮은 것 같아. 이번에는 증상이 없는 사람도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된다잖아요. 아프지 않아. 근데 검사했더니 코로나 바이러스를 복균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전염이 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 확실치는 않아요. 내 몸 안에 코로나가 있다고 해서 아프지 않을 때 보통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이게 이제 이렇게 그 야생 동물에서 있던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내 몸에 들어오면 몸에서 이렇게 그 바이러스랑 싸워요. 바이러스 싸우니까 발열을 열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머리 아프고 뭐 이렇게 몸에서 열나고 한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몸에서 열나면 아프잖아. 아픈 게 이제 안에서 싸우고 있다는 거거든요. 안에서 다른 질병하고 다른 바이러스랑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것은 낫기 위한 거예요. 낫기 위한 거. 제일 문제는 계속 안 아프다가 한 방에 훅 가는 게 이제 이게 더 무서운 거야. 그래 골골 80이란 말이잖아요. 한 번씩 아픈 거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바이러스랑 이제 뭐 하고 있는 건데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기하게도 몸에 들어갔는데도 사람이 아프지 않는데 이건 뭐지? 안 아프대. 그럼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몸에 암처럼 막 퍼지게 되나? 아직 그것까지는 이제 나오진 않았고요. 어쨌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신기하게 좀 다른 것들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또 다른 설도 있어. 그게 그 우한 시장에서 그 수산 시장에서 발생됐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정부에서 발표를 했지만 아니다. 우한에는 생화학 그 연구 시설이 있대요. 그런 걸 연구하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기초과학이 엄청 발달돼 있어요. 미국 다음에 중국이 기초과학이. 그러니까 생화학 무기도 엄청 발달돼 있고요. 다른 그 전염병에 관계된 그런 그 코로나 바이러스든지 무슨 바이러스 이런 연구도 엄청 많이 발달한 나라예요. 근데 이렇게 민주국가에서 그런 생화학 무기라든지 뭐 이렇게 전염성 있는 그 바이러스 연구하는 것들은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하면 그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민주 의식을 가지고 있고 민주 의식이라는 것은 양보와 배려 같잖아요. 내 것만 최고고 이게 내가 권력이 갖고 있다고 해서 내 권력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 권력을 공유해야 되는 거고 또 내 권리를 함께 써야 되는 거고 표도 나도 하나고 여러분들이 내가 표가 두 개가 아니잖아. 한 사람당 하나잖아. 아무리 대통령도 표 하나고. 이 민주국가에서는 그래서 서로 공유하는 나눔 그리고 배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어요. 근데 독재국가에서는 그게 아니라서 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일찍부터 경고를 했어요.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게 생화학 무기처럼 이런 전염병 이런 것이 한 번에 사람을 10억 명도 죽이게 할 수 있는 건 핵무기가 아니라 오히려 이런 전염병 같은 이런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생화학 무기 이런 것들이 더 심하다고. 그리고 그런 것이 오히려 독재국가에서 이런 것이 이렇게 될 때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게 바로 독재국가에서는 본인 유출해서 나쁜 의도를 가질 수도 있고 퍼뜨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독재국가에서는 사람들이 민주의식이 아직 없기 때문에 내가 병이 걸려도 오히려 더 돌아다닌다니까요. 병 걸렸다고 외국에 빠져나갈 거라고 해열제 먹고 빠져나간 사람들이 몇 사람 있잖아요. 보면 우한에서도.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걸린 사람이 그래서 이제 해열제 먹고 간 거야. 이제 열나는데 해열제 먹고 간 거야. 그러니까 공항을 통과하는 거지 해열제를 먹었으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것도 역시 시민 의식이 참 중요하다 싶어요. 옛날에 에이즈 들었던 사람이 나만 혼자 에이즈 걸릴 수 없다 해서 막 여러 사람과 관계해서 에이즈를 옮고 정말 이게 이제 그 사회가 삐뚤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그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는 손가락질하지만 사실은 사회적 문제인 거죠. 그런 사람 그런 생각을 사고를 갖게 하는 사람을 배출한 것이 우리 사회거든요.
마찬가지로 내가 전염병에 걸렸는데 나 혼자 병 걸리면 좀 억울하잖아. 에이, 시내 가서 쇼핑해야지. 롯데백화점 가야지. 그래가지고 백화점마다 층층마다 다 다녀. 층층마다 다니면서 퇴퇴퇴퇴 하면서 다녀. 이런 이런 사람이 나오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서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고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이게 좋은 관계로 굉장히 이렇게 친밀한 그런 관계로 이렇게 사람들 관계가 좋으면 미안해서라도 사람 양심이 이제 생기게 되거든요. 미안해서라도 집에 가만히 있고 이제 내가 가만히 자가격리해야지 또 병원에 격리해야 되지 그렇게 되고 있죠. 그나마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좀 나은 것 같아요. 정부에서 대응하는 것도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뭐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고 발빠르게 나름 이제 대응하고 있어서 시민들도 지금 많이 확산되지 않은 상태에서 굉장히 조심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거 보니까요. 그래서 우리도 더 지금 그 보름 중구에서 하는 보름 대보름 축제를 이렇게 안 한다고 취소 어제 문자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우리가 하는 우리 사업연합회에서 하는 대보름 방생도 아마 안 하지 않겠나 이런 이제 예상이 오늘 내일 아마 연락이 오지 않겠나 싶기도 하고 또 천진불 2월 9일 날 우리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 그 제주도하고 부산하고 함양하고 우리 울산하고 여러 합창단들 한 8개, 9개 합창단들이 같이 함께 합창제를 하는데 그것도 지금 회장님이 전화 와가지고 좀 생각을 해보자고 그래서 오늘 내일 아마 또 이제 어쩌면 취소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이미 학교에서는 이제 그 아이들이 다른데 단체 활동 같은 걸 하지 못하게 이미 벌써 이제 공지가 나갔고요. 지금 뭐 이렇게 시구청 이런 데서도 좀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한에서는 그 명절 춘제 한 3일 전에 4만 명이 모이는 4만 명이 아니라 4만 가구가 모이는 그런 대형 행사를 했다라고 그래요. 막 이제 작년 12월 초중순부터 이제 이 우한 바이러스 신종 코로나가 막 이렇게 전염되고 그랬어요. 저는 그 기사를 뜰 때 중국에는 작년에 흑사병도 돌았거든요. 흑사병도 돌고 얘들은 폐렴도 돌고 참 중국은 가지가지한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펼쳐지지는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흑사병하고 우리 코로나랑 확실히 다른 거예요. 이렇게 메르스하고 에볼라하고 그리고 그 사스하고 이것은 다 코로나의 변종들이거든요. 새로 하는 신종. 전부 다 사실은 메르스도 신종 코로나고요. 사스도 신종 코로나고요. 에볼라도 신종 코로나인 거예요. 다 박쥐에서 이렇게 나왔다고 할 수가 있는 균인데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중국 정부에서는 이것을 충분히 예상하지 않았고 또 시민들이 뭐 이렇게 우한 봉쇄되기 직전까지만 해도 정말 사람들이 이걸 위험성을 잘 몰랐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도 아마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것들이 잘 발달돼 있고 언론이 많이 공개가 돼 있으니까 지금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이야기를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도 이제 코로나가 어떤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해박한 지식을 다 갖게 되었을 거예요. 또 특히 우리 황룡사는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그래가지고 여러분들도 아마 경각심을 많이 갖지 않겠나 싶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성불하세요.